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마지막 주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탑 뉴스 3건과 단신 3건을 첨부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IMF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재차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올해의 경우 마이너스 4.9%, 내년에는 5.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는 CNBC 뉴스의 IMF slashes its forecast for the global economy and warns of soaring debt levels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현 경제 상황이 테일 리스크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리스크 헤지 펀드로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물러나 있을 것을 주장했다는 Black Swan author says if investors don't use a tail hedge, he recommends not being in the market 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지난주 독일의 주요 기업들이 붕괴 회복의 유동을 쳤는데요. 회사인 와이어카드사는 지난주 회계 부정으로 부도 절차에 진입했고요. 그리고 유명한 루프트한자 항공회사는 금융으로 부도를 겨우 모면하는가 하면은 에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엘 제약사는 120억 불의 배상에 합의하였다는 블룸버그 뉴스의 Germany incorporates wild week of corporate collapse and redemption입니다. 네, 오늘도 세 건의 단신을 첨부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현 진전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플로리다주가 텍사스주에 이어서 다시 경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 세 번째 단신은 현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딸인 메리 트럼프가 Tell All Book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려는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 가족들이 이 책자 발간 중단을 법원에 요청하였었는데 지난주에 법원이 이 요청을 기각하였다는 보도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IMF slashes its forecast for the global economy and warns of soaring debt levels. CNBC 뉴스 보시죠. IMF가 세계 경제 전망을 다시 하향 조정하였는데요. IMF는 지난주에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6월판을 통해서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4.9% 성장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 마이너스 3.0%보다 1.9%포인트나 더 하락한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5.4% 성장을 하는데 이는 4월 때의 5.8% 전망보다 0.4%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이 게재되었는데요.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한 생산 및 스플라이 체인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인지 불확실하다는 거죠. 따라서 경제 전망도 매우 불확실하다는 거죠. IMF가 내놓은 주요 국가별 경제 성장 전망을 보면은 우선 미국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8.0%, 내년에는 플러스 4.5%로 전망하고요. 중국의 경우 올해 1.0%, 내년에는 8.2% 성장을 전망하네요. 주요 국가들 중에 올해 플러스 성장을 하는 유일한 국가군요. 일본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5.8%, 내년에는 플러스 2.4%, 독일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7.8%, 내년에 5.4% 성장, 영국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10.2%에다 내년에는 6.3% 성장, 프랑스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12.5% 성장에 내년에 7.3% 성장, 이태리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12.8%, 내년에 6.3%, 러시아는 올해 마이너스 6.6%, 내년에는 4.1% 성장, 한국의 경우 올해 마이너스 2.1%, 그리고 내년에 3.0% 성장으로 나왔군요. 한국의 경우 지난 4월에는 마이너스 1.2%
성장으로 했었는데 그것보다 0.9%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영향으로 고용시장 악화와 세계 공공부채 급증을 지적하였는데요. 고용의 경우 전 세계 3억 명의 풀타임 잡이 없어질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공부채의 경우 세계 GDP에 대한 비율이 올해 100%에 달하고 내년에는 101.5%까지 올라갈 거라고 하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Black Swan author says if investors don't use a tail hedge, he recommends not being in the market. We are facing a huge amount of uncertainty. 마켓워치사 보도 보시죠.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가 커진 테일 리스크에 대한 헤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은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이란 통계상 발생 확률이 매우 낮으나 일단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투자 사회에서는 생각보다 통계상 발생 확률이 낮다는 테일 리스크가 오히려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위 패트 테일 리스크라는 거죠. 탈레브는 이렇게 커진 불확실성에 대해서 리스크 확대에 따른 헤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탈레브는 테일 리스크, 꼬리 위험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헤지 펀드를 활용할 것을 권했는데요. 매우 전문적인 투자 기법이라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ETF, 소위 상장지수 펀드 중에 인버스 펀드의 일종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일 리스크의 이득 보는 헤지 펀드를 예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레카 헤지, 테일 리스크 볼러틸리티 헤지 펀드는 올해 들어서 48.18% 수익을 봤고요. 그리고 탈레브가 어드바이저로 있는 유니버설 테일 리스크 펀드는 올해 들어서 4% 수익을 봤다고 하네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탈레브가 일반 투자자에게 권유한 걸 보면은요, 테일 리스크로부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호는 하되 절대 투기는 하지 말라고 강조하네요. 올해 단지 주가 하락에 거액 베팅했던 상당수 펀드들은 실적이 아주 나빠졌는데요. 주가 급락 뒤에 주가 반등 때 손실이 커졌다는 거죠. 따라서 일반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진 현 주식시장에서 떨어져 있기를 권하는군요.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Germany incorporates a wild week of corporate collapse and redemption.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지난주 독일 주요 기업들이 붕괴와 회복의 요동을 쳤는데요. 유망 핀테크 기업으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와이어카드 아게가 회사 장부에서 20억 불 넘게 누락이 적발되었는데요. 지난 목요일에 드디어 부도 절차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항공사인 도이체 루프트한자 아게가 지난주에 가까스로 100억 불 구제 금융을 받아서 부도 사태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약사인 바이에르 아게사가 이전여 전에 거액으로 인수했던 몬산토사의 그 제초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청구에 대해서 120억 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겁니다. 오랜 동안 독일 기업들은 경영관리가 우수하고 존경받는 기업의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전통에 먹칠을 칠하게 된 거죠. 그 외에 최근 기업 비리 사례를 보면요. 세계적인 엔진 정밀기계 회사인 지멘스 아게도 뇌물 등 기업 비리가 적발되었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크스바겐도
몇 년 전 발생한 디젤차 탄소 배출량 사기 사건으로 총 300억 불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도 2008년 미국의 그 CDO 사건, 그때와 관련해서 그에게 벌금을 지불하였죠. 2008년 사건 이전까지 도이치은행은 사실은 세계적인 은행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죠. 저도 이 사건 전에 고문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참 좋은 은행이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최근 독일 기업이 회계 부정, 배당과 관련 세금 탈루, 뇌물 사건 등의 기업 비리가 나오자 이런 기업에 대한 체계적 감독 부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출된 대부분 사건들이 독일 외부에서 적발된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이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독일의 기업에 대한 감독 체계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기업의 건전 경영에 대한 믿음과 전통이 있었죠. 그러다 최근 각종 기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서 감시 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건전 감시 감독 체계 도입이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기업의 건전 경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는데 특히 정치인 그리고 언론 쪽에 불신이 큰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건전 감독을 넘어서 기업 경영 간섭, 규제 그리고 벌칙이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보면은요, 저는 한국의 경영 간섭, 규제, 벌칙이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국가들보다 더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업의 창조적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한편 정치인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규제를 양산하여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오늘 단신 3건을 첨부하였는데요.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태를 보시죠. 6월 28일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982만 5,539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13.1%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9만 5,388명으로 지난주 대비 7.4%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일 확진자 수는 17만 2,491명으로 확 늘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 증가가 빨랐는데요. 지난 주말 현재 245만 2,048명이 확진되었고 12만 4,81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위인 브라질의 증가 속도는 더 빨랐는데요. 지난 28일 현재 127만 4,974명이 확진되었습니다. 러시아가 3위고요. 그리고 4위인 인도의 증가세가 빨라졌습니다. 다음이 영국과 페루인데요. 그 다음이 칠레가 급부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이 스페인, 이태리고요. 그리고 이란이 다시 급부상하였습니다. 세컨드 웨이브로 확산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네, 두 번째 단신을 보시죠. 플로리다주가 텍사스에 이어서 다시 경제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텍사스, 플로리다주의 감염자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서 경제 봉쇄 조치가 해제됐다가 다시 봉쇄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자 뉴욕주, 뉴저지, 코네티컷주는 플로리다와 텍사스에서 오는 여행객에 대해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반 씨는 벌금을 한다는군요. 최근 발병자 증가 추세임에도 너무 빨리 봉쇄 조치를 해제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오늘 세 번째 단신은요. 뉴욕주 지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트럼프가 요청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어리 트럼프의 책자 발간 중단 요청건에 대해서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기각 결정 판결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의 저자 메어리 트럼프를 소개하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죽은 친형 프레드 트럼프 JR의 딸입니다.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심리학 박사고요.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 시니어가 사망한 후에 재산 상속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자 메어리 트럼프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때 메어리 트럼프의 오빠가 내성마비였는데 치료비를 받는 조건 등으로 해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합의 과정에서 비공개를 합의하였고요. 메어리 트럼프가 출간하려는 책자의 제목이 Too Much and Never Enough: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 입니다. 여기서 Dangerous Man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죠. 오른쪽에 그 책의 표지를 보면요. 젊은 트럼프 사진이 보이는군요. 이 사진은 트럼프가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에 재학하고 졸업 앨범에 나오는 사진인데요. 트럼프는 초등학교 다닐 때 여자 음악 선생님의 코피를 터뜨릴 정도로 불리였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아버지가 트럼프를 교율이 엄격한 기숙학교인 뉴욕 밀리터리 아카데미에 입학시켰던 거죠. 그때 찍은 사진인데 매우 단정한 모습이죠. 메어리 트럼프가 이 사진을 표지로 삼은 이유가 있겠죠. 이 책의 내용이 모두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은 재산 상속뿐만 아니라 트럼프 관련 다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판사가 Tell All Book, 모든 걸 말해주는 책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책자 발간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조카는 비공개 합의를 지켜야 하며 책을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나 출판사의 입장을 보면요. 트럼프 패밀리의 근거 없는 출간 정지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했군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개인 생각의 자유로운 교환위에 번성한다. 그리고 어떤 법원도 정치적 발언에 제한을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메어리 트럼프의 책자 발간 그리고 이 책자 발간에 대해서 중단을 요청하는 패밀리에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우선 화목한 가족관계가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의 종결은 표현의 자유 대 사적 계약, 비공개를 하기로 했던 사적 계약 이행 위반과의 충돌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 표현의 자유가 사적 계약 위반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적 계약 위반은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이기 때문에 침해가 어렵죠. 7월 27일 발간 예정인 이 책이 예상대로 발간된다면 지난주에 시판된 볼턴의 회고록에 이어서 트럼프 재선에 또다시 큰 장애물이 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제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